얼마 안 남았어. 날씨도 벌써 막 더워지는 것 같고, 오늘도 너무 더워. 어떡하지? 어떡해. 살이 빨리 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먹어야 되겠어. 개구미였어. 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다이어트 식단 하면 닭가슴살, 고구마, 양대산맥. 다이어터들 사이에 공식처럼 각인이 되어 있는 메뉴이죠. 여름이 다가오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인터넷을 켜고 고구마와 훈제 닭가슴살부터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닭가슴살, 고구마 식단을 부추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PT, 우리의 트레이너쌤, 그리고 연예인 식단이죠. 식단들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맞이 다이어트 식단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중 80% 이상이 닭가슴살, 고구마, 생야채 이렇게 식단 구성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식단의 유지 기간은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나와 PT쌤의 PT 계약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식단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닭가슴살과 고구마 식단,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저도 트레이너지만 대부분의 PT 회원님들, 다이어터들은 2, 3개월을 기점으로 시기를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시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 나만 의지박약인가 싶기도 하고, 돈도 아깝고 또 선생님과 약속이니까, 그리고 우리 PT쌤을 믿으니까 이렇게 3개월 정도를 진행하고 나면 아마 살이 많이 빠질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PT쌤이 내 식단을 책임져 주진 않죠. 그러다 보니 식단에 어려움이 생기고 다시 PT를 시작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다시 하자니 그 혹독했던 식단, 운동을 다시 시작할 자신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혼자 해보려고 마음도 먹어보지만 얼마 안 가서 엄청난 요요가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폭식리즘과 함께. 이런 반복되는 패턴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살펴볼게요. 간단합니다. 내가 했던 닭가슴살, 고구마, 생야채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무염분 식단이 주 원인입니다. 이 식단은 보디빌더들이 시즌기에 시합을 앞두고 단기간에 극한으로 체지방을 커팅해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엘리트 선수들이 디데이를 위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먹는 이벤트성 식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식단을 유지해야지만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항상 이런 식단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닭가슴살, 고구마, 무염 야채 식단은 얼핏 보면은 건강한 식단 같지만 그 속을 따져보면 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식단입니다. 첫 번째, 무염분.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인이 무염분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물론 수분이 좀 더 쉽게 빨리 빠져나가서 다이어트의 초반에 속도가 붙긴 합니다. 하지만 빠진 수분은 다시 먹으면 그대로 찌는 것이 원칙이고, 무엇보다도 장기간에 걸친 무염식은 우리 몸을 나트륨에 민감한 상태로 만들게 돼요. 일명 빌더병. 한번 민감해진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일반식이 한 끼라도 들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몸이 부어요. 다음날 아침 눈이 안 떠질 정도로 손가락, 발가락, 발등, 종아리 모두 퉁퉁 붓고, 심한 경우에는 이 먹는 동안에도 실시간으로 몸이 붓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그만큼 신장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최근에는 트레이너들과 보디빌더들 사이에서도 평소 염분의 적절한 섭취가 오히려 운동 능력 향상과 근육의 볼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애초에 염분을 조절하는 이유는 지방이 커팅된 상태에서 근육의 선명도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얇은 스킨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체수분을 말리려는 의도로 시행되는 식단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릴 만한 선명도도 그만한 근육량도 없어요. 그것을 보여줄 만한 이벤트도 없죠.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상황이고, 초반에 수분 손실로 인해 체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느낌적 느낌만 줄 뿐, 그 이후에는 수분 정체와 부종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더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나트륨 1일 권장량에 대한 댓글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것을 계산해서 먹진 않습니다. 소스가 들어있지 않고 소금이나 간장 베이스로만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을 너무 짜지 않게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가이드가 필요한 젤리니들은 WHO에서 권장하는 1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참고해주세요. 그 내에서만 섭취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다양한 음식도 함께 섭취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나트륨은 몸에서 배출되고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고도의 음식 종류, 탄수화물 제한. 대부분의 다이어트 식단은 탄수화물의 절제를 베이스로 해요. 딱 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탄수화물을 적정한 타이밍에 넣어주는, 그것도 보통은 고구마로 단일화가 되어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뇌는 탄수화물을 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부족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에 자꾸 신호를 보내요. 탄수화물이 필요해. 탄수화물을 먹어야 해. 나 죽기 싫어. 이러한 뇌의 생존 욕구는 우리에게 빵, 아이스크림이 필요해 로 해석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빵도 초콜릿도 아이스크림도 좋아하지 않았던 내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빵 10봉지, 케이크 한 판을 폭식하고 있는 거죠. 절제된 식단으로 인한 폭식증, 이건 한 번 생기면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 또한 보디빌더들이나 트레이너들의 묵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닭가슴살, 고구마, 생야채, 견과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한정적인 장소와 상황에서만 식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돼요.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우리는 그 맛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자극하는 수많은 정보 콘텐츠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트레이너나 선수들이 몸을 만드는 시즌기 때 일주일 동안 참고 억눌렀던 식이 욕구를 주말 하루를 통해 분출합니다. 보통 트레이너쌤들은 그걸 치팅데이라고 해서 권장하곤 하는데요. 평일에 열심히 조절하고 주말에 한 번만 치팅데이를 하세요. 아주 합리적이고 달콤한 합법적인 외식. 처음에는 조절이 가능하고 즐길 수 있지만 다이어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식이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심해질수록 음식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일주일 중에 주말 하루를 생각하는 날이 많아지고, 결국 하루를 먹기 위해 6일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은 24시간 엄청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트레이너나 보디빌더들의 치팅데이는 분명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 실행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그 정도의 운동 수행 능력도, 운동 강도도, 대사의 능력도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저 합법적으로 폭식을 하자! 라는 기능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 정말 고치기 힘든 운동형 폭식증이에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요요와 아주 가까워지죠. 운동 강도가 떨어지는 순간, 운동을 쉬는 순간, 이 조절하지 못하는 폭식 욕구가 멘탈을 붕괴시키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아니면 먹지 못해.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진 않지만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먹고 또 먹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절제식을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어요. 피지컬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멘탈까지도 위협한다는 사실. 무조건 닭가슴살, 고구마, 생야채를 하루 종일 먹는 식단은 일반인이 아닌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운동하는 전문 선수들을 위한 단기 식단이다. 명심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닭가슴살, 고구마는 무조건 먹지 말란 이야기인가? 너는 먹잖아! JJ 또한 과거 감량기 때에는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먹었어요. 물론 지금은 고기를 끊으면서 닭가슴살은 더 이상 먹지 않고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식단을 할 때에는 한 달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 유지기에는 다양한 음식을 섞어서 하루 식단을 구성한다는 것, 이걸 꼭 지켰습니다. 일반인들이 유지하기 쉬운 가장 좋은 감량기 식단은 아침, 점심은 일반식을 먹고 저녁 식단을 닭가슴살, 고기, 야채가 조합된 식단으로 루틴하게 먹는 것이죠. 아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양을 갖춘 일반식을 베이스로 하고 식사 중 간식이나 저녁 식단만을 이런 빌더 식단으로 먹어보자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운동과 꾸준함으로 다이어트를 이어가야 합니다. 식단으로 다이어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과도하게 양을 줄이고 구성을 줄이는 것은 가장 정체기가 잘 오는 방법인과 동시에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적정량을 섭취하되 식단에 다양성을 두고 염분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평소에 충분한 수분과 야채를 섭취함과 동시에 강도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해 보자. 우리가 먹는 염분 정도는 충분히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참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가는 내 몸까지 망칠 수 있는 것이 다이어트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이어트는 건강,
이 아닌 다이어트는 미용의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TV 등의 매체에서 권유하는 다이어트 방법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분명 있을 수 있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공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즐거워야겠죠. 내가 하면서 힘든 다이어트 방법은 나에게 맞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JJ는 다음번에 또 젤리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른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연기 물 올라서